LG화학 주주로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익절을 해야 되나?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줍줍 종목들 모니터링 할게요. 어제 우리 시장은 급등했다가 오늘은 CPI 물가 발표 여파로 죄다 파란색이죠. 이 와중에 디스플레이 종목 덕산 네오룩스는 견조하게 18.4% 유지하고 있고요. 미용기기 클래시스는 마이너스 3.17% 여전히 싸질 때마다 사모으는 중입니다. 역대 최고로 싸진 일본 엔 선물은 마이너스 0.92%, 반도체 소부장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하락 여파로 마이너스 14.5%,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간 거죠. 요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장의 방향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요즘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미털기 장세의 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LG화학입니다. 물적 분할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요즘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LG화학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LG엔솔과 LG화학과 어떤 종목이 더 나은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해보고 성장성과 직결되는 시설투자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큰 재료인 GM에서 수주한 양극재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LG화학의 주가는 잘 오르고 있죠. 그 배경에는 대단히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LG화학에는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이렇게 3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군 뉴스들이 각 사업부에서 다 나오고 있어서 소개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연 7.5만 톤 규모 친환경 플라스틱 공장 설립, AMD와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석유화학 사업부의 군 뉴스죠. 네 번째 탄소 나노튜브 공장 3,200톤 증설, 리튬 기업에 투자, 중국 텐처 리튬 지분 8.75% 사들여, LG화학 미국 GM에 95만 톤 규모 양극재 공급한다. 이거는 첨단 소재 사업부 굿뉴스죠. 생명과학 사업부도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시에도 뜬 대단한 지료도 있죠. 통풍 신약 3상에 돌입했고 그 통풍 신약이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임상 3상을 신청 중이고 차세대 항암 백신 임상 1 이상 결과 공개. 그러니까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부가 SK 바이오팜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R&D에 집중 투자를 한 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계획이나 준비 단계가 아니라 1, 2상을 다 마치고 3상을 준비한다는 거죠. 통풍약은 8월 31일에 미국 식약처 US FDA의 승인을 받았고 12개월간 치료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LG화학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이 나온다는 거죠. 통풍 신약, 티글릭 소스타트 등 40여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항암 4개, 면역 3개, 대사질환 5개 등 12개 임상 단계 진입. LG화학 신약 개발에 올인, 올해 매출 대비 36% 투입. 올인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신약에서 나오는 매출의 스케일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밸류에이션을 어나더 레벨로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사업부별로 깔끔하게 뉴스를 정리해보면 정말 호재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신학철 부회장님의 활약이 대단하지만 조금 살짝 부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LG화학의 이런 움직임을 언제 또 본 적이 있냐면 바로 LG엔솔 물적 분할 전에 그때도 이런 식으로 뉴스와 보고서가 도배가 됐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주주들을 약간 설득하는 그런 느낌? 네, 참 그런 느낌이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된 공시로의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몇만 통 증설했고 신약이 어떤 스케일로 매출이 잡힐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LG화학이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까라는 질문을 LG화학과 LG엔솔 중에 어디가 더 투자 매력이 있는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LG엔솔보다 더 매력적이라면은 앞으로 상방이 매우 크게 열려있는 거겠죠. 애초에 LG화학에 투자한 이유가 바로 2차전지 혹은 LG엔솔 때문이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별개의 상장 주식이 되었기 때문에 라이벌로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인 외국인 지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LG화학이 훨씬 높고요. 두 회사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시총은 엔솔이 116조로 코스피 2위, LG화학은 시총 46조로 5위에 안착해 있죠.
밸류에이션, LG 엔솔은 PER 128배로 LG화학은 PER 14배로 LG 엔솔이 9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PBR은 LG 엔솔이 6.3배, LG화학은 1.6배로 4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매출과 수익성을 따져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LG화학이 월등합니다. 매출은 엔솔이 9조 4천억 원, LG화학이 14조 4천억 원이면서 참고로 LG화학은 석유화학 한 개 부서에서만 11조 6천억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뉴스로 봤던 양극재니 신약이니 모두 빼고 석유화학 한 사업부의 매출만 비교해봐도 엔솔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영업이익으로 넘어가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라이벌로서의 의미는 없죠. 반기 기준 엔솔의 영업이익 4,542억 원, LG화학은 1조 4,500억 원. 현재 상황은 누가 봐도 LG화학이 더 낫습니다. 매출도 더 높고 수익률도 더 높고 시총은 훨씬 더 낮으니까 투자 매력도가 LG화학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LG 엔솔하면 정해진 미래, 2차 전지라는 성장성의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LG 엔솔의 시총 128배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LG화학의 PER 14가 싼 가격이든 LG 엔솔의 PER 128이 비싼 가격이든 혹은 현재가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면 성장성에서 이 정도 차이를 압도하는 모습을 LG 엔솔이 보여주든지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투자의 규모가 성장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규모로 성장성을 비교해보면 LG화학과 LG 엔솔은 각각 2.5조 원과 2.7조 원을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근데 표에는 뉴스에서 봤던 생명과학사업부의 3,120억 원 투자 내용이 없어요. 공장 신설 및 증설 금액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부까지 포함시키면 LG화학이 2.8조 원으로 더 높거나 어쨌든 큰 차이는 없다. 결국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펀디멘탈인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YOY에서도 큰 차이는 안 나거나 LG화학이 더 크지만 PER은 9분의 1로 굉장히 값이 싸고 단순히 투자 규모나 증설 규모가 성장성과 비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규모도 LG화학이 조금 더 크죠. 반면 자산의 비중을 보면 30조 대 36조로 LG 엔솔의 자산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은 참고해야 될 듯하고 밸류에이션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LG화학이 더 투자 매력이 있는 것으로 아니 훨씬 더 큰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LG 엔솔보다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공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GM 수주권 관련 기사를 보면 LG화학의 포텐을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양극재가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인데 2030년까지 95만 톤 규모의 공급 계약을 땄다라는 뉴스를 미루어 완성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의 성장성의 크기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시총 순위는 추후에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 저는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님의 공약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LG화학의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LG화학은 명실상부한 탑 글로벌 사이언스 컴퍼니로 도약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